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조영임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김진우님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아버지의 녹음기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김진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니, 평범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는요.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핸드폰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아버지?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린 건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김재호님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길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오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히 옷을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된 아버지. 평생 건강하셔서 병원 한 번 안 가시던 분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보호자분, 뇌졸중입니다. 그것도 꽤 심각한 상태예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성대가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못 하신다고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정확히는 말이 없다기보다는 말을 아끼시는 분이었죠. 아버지는 올해 75세이십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로 일하셨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시는 게 일상이었죠. 기억나는 건 항상 피곤하신 얼굴로 집에 돌아오셔서 밥 한 그릇 드시고 바로 주무시던 모습입니다. 저는 세 남매 중 장남입니다. 동생이 둘 있는데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예요. 우리 남매는 솔직히 아버지와 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친할 기회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늘 일만 하셨고 집에 오시면 너무 피곤해 하셔서 우리도 말을 걸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그래, 나중에 이야기하자. 아버지 좀 쉬어야겠다. 이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은 거의 오지 않았죠. 대학 입학했을 때도, 군대 갔을 때도, 취직했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딱 3글자. 그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아들과 축구도 하고 낚시도 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던데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사랑이 없으신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도 아버지는 한 번도 저희를 때리신 적이 없었고 학비를 못 내신 적도 없었고 우리가 뭘 사달라고 하면 묵묵히 사주셨습니다. 말은 없으셨지만 책임은 다하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책임보다는 대화가, 돈보다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철없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셨지만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이제 글로만 의사소통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시던 집이었거든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형편없는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혼자 사신 지 10년이 됐는데 집에 자주 찾아뵙지도 않았으니까요.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상자를 열자 낡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아날로그 테이프 녹음기였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고 곧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이게 녹음이 되는 건가? 아, 되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들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저는 서랍장 앞에 주저앉아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3기. 의사 선생님은 길어야 2년이라고 하시더군요.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나는 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암이라고요? 아버지가 5년 전에 암 선고를 받으셨다고요?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평생 그랬죠.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래서 이렇게라도 남기려고 합니다. 내 목소리로, 내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테이프가 28개나 있었거든요. 각 테이프마다 날짜와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처음 보이는 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제목은 진우 결혼. 내가 처음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기억나니? 너는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대해서 실망했을 거야. 맞지? 나도 알아.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단다. 잘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를 왜 못했을까? 계속 후회했어. 결혼은 참 어려운 거란다. 아버지도 서툴렀어. 너희 어머니한테 평생 제대로 된 사랑 표현 한 번 못했지. 그게 후회야.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매일 사랑한다 말해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버지가 못한 걸 너는 해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진우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어. 아버지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나는 늘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취직했을 때, 아빠가 된다고 했을 때, 나는 기뻐서 혼자 울었어. 그걸 내 앞에서 보일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행복해라, 진우야. 아버지가 못다 해준 사랑, 내 가족에게 주렴.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는 말.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말을 녹음기로 듣게 될 줄이야.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워 모든 테이프를 들었어요. 모든 테이프에는 우리 남매를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동안 병을 숨기고 매일 밤 이 녹음들을 남기신 거예요. 한 테이프를 더 들려드릴게요. 진우에게 내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진우야, 너 회사에서 승진 떨어졌구나. 어제 전화할 때 목소리를 들어보니 알 수 있었어.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저는 2년 전 승진 탈락했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하시고 바로 끊으셨죠. 저는 실망했었습니다. 위로 한마디 없으시네 라고 생각했어요. 너한테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빨리 끊었어.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너무 화가 났거든.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회사가. 진우야,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아버지도 평생 수백 번 실패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너는 할 수 있어. 넌 강한 아이니까. 어릴 때부터 넘어져도 혼자 일어났잖니. 아버지는 믿는다. 우리 아들. 그리고 설령 내가 다시 실패해도 괜찮아. 승진 못해도 돈 많이 못 벌어도 성공 못해도
너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 알겠니?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른 테이프들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상상하시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은지에게 이혼하고 싶을 때라는 테이프도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죠. 은지야, 너 결혼 생활이 힘들구나.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거지?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하지? 하지만 아버지도 다 겪어봤어. 너희 어머니와 나도 힘든 시기가 있었단다. 내가 태어나기 전 한 번 크게 싸웠어. 내가 일만 하고 집에 신경을 안 쓴다고. 어머니가 이혼하자고 했어. 그때 아버지는 정말 두려웠단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했어. 아니, 어머니가 억지로 나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들으셨지. 당신이 왜 일만 하는지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돈보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변하려고 노력했어. 은지야, 쉬운 결혼은 없단다. 모든 부부가 위기를 겪어. 중요한 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란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지. 물론 정말 안 되면 헤어지는 것도 용기야.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한 번만 더 대화해 보렴. 한 번만 더. 부모님이 그런 위기를 겪으셨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완벽하신 줄만 알았거든요. 아니, 완벽하게 무심하신 줄 알았죠. 27개의 테이프를 다 듣고 나니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목은 새 아이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면 정말 끝이구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진우야, 은지야, 민수야. 너희 셋 다 함께 이 녹음을 듣고 있을까? 아니면 따로따로 듣고 있을까? 아버지는 잘 모르겠구나.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약하고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이 2023년 12월 24일이야. 크리스마스 이브. 아버지는 오늘 마지막 녹음을 하려고 해. 손이 너무 떨려서 테이프를 넣는 것도 힘들더라고. 병이 많이 진행된 것 같아. 2023년 12월. 그때가 아버지가 쓰러지기 2달 전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구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너희와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해서, 안아주지 못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아버지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했어. 매 순간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너희였어. 밤에 잠들 때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도 너희였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한 건 너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어. 너희가 원하는 걸 사주고 싶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서, 그게 아버지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 서툴렀지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걸, 아버지의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걸,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아버지가 이미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 목소리로라도 남을 수 있어서 조금은 위안이 된다. 사랑한다, 진우야. 사랑한다, 은지야. 사랑한다, 민수야. 너희는 아버지의 전부였어. 그리고 앞으로도 아버지는 늘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목소리로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셋이 함께 병원으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으로 노트를 꺼내셨죠. 무슨 일이니? 다들 바쁠 텐데.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녹음기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노트에 급히 쓰셨습니다. 그건 너희가 나중에 들으라고. 알아요. 그런데 너무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동생들도 아버지 곁에 다가갔습니다.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민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셨어요. 정말로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그냥 옆에 앉아 있기도 해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알거든요. 침묵도 사랑의 언어라는 걸. 아버지는 요즘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은 목소리를 되찾기 어렵다고 하시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제는 노트에 이렇게 쓰셨어요. 손주들한테 직접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아버지는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매일 말합니다. 사랑해. 부끄럽지 않아요. 딸을 안아주고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못하신 걸 제가 하려고요. 아버지의 녹음처럼 저도 제 사랑을 후회 없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통해 아버지께 말하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목소리 평생 간직할게요. 아버지의 사랑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아버님께 쾌유를 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라고.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